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 찍어서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실업률 데이터가 너무 중요해서 실업률을 보고하자.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모구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모구입니다. 네. 어제 실업률 나오고 우리 예상대로 4.2%가 나왔는데 주가는 좀 급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뭐고 이제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어제 실업률이 4.2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어제 나스닥은 2.5% 하락해서 마감을 했어요. 음, 그 이유가 뭘까요? 당황스럽죠. 어제 제가 그래도 어제 저녁 자리가 중요한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회사 올라와가지고 속보요를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4.2 정도 나오면은 시장이 좀 괜찮게 생각했나 보다라고 했고 영상도 올라갔는데 저희 가정이 틀렸죠. 시장이 틀렸던 이유는 시장이 좀 더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되길 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 매운맛 채널에서 설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왔을 때 올라오는 반등폭이 클까요? 아니면 안 나왔을 때 하락폭이 클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 안 나왔을 때 하락한 폭이 더 클 거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맞췄는데 음. 잘 나오면 반등은 할 줄 알았지. 근데 잘 나와도 하락할 정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쯤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안타깝지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불확실성 해소는 9월 FOMC 회의 그러니까 추석 지나서잖아요. 그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어제가 사실은 연준 의원들이 외부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9월 FOMC 회의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의지해야 되잖아. 아니, 경기 침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50bp야 뭐야? 이런 거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은 컨센을 좀 부합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상세적인 고용 지표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뭐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빠졌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나눠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져서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다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불확실성이 어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고 월 스트리트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10년물 금리 그리고 이제 엔화의 움직임일 텐데 어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10년물 금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빠져야 되는 거야? 빠져? 올라? 빠져? 올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10년물 금리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2년물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50bp 인하를 빨리 당장 하라는 강한 압박이죠. 근데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는 낮아지는데 일본의 금리는 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면서 엔화가 어제 또 강세가 됐다는 점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속보에서 찍었을 때는 엔화가 약세로 가는구나.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면서 이제는 142엔 그러면은 지난 8월 달에 이야기 나왔던 그 수준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환율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채권과 환율의 변동성이 주식의 변동성보다 크다. 이게 채권과 환율의 변동성이 낮아져야 주식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주가도 좀 안정을 찾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발견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우려보다는 연준이 50이야, 25야, 이거 확실히 얘기해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5냐, 50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엔화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엔화가 만약에 강세가 돼버리면 우리가 8월 초에 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딩이 다시 일어나면서 미국 주식이 한 번 더 급락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게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 커졌냐? 그럼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금리 인하는 그럼 25 할지, 50 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은 50을 좀 압박하고 있다. 2년물 금리를 보면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그 점도표인가? 그거 보면 어, 또 내려왔어요. 50, 그거 보면 또 50bp 인하 가능성은 내려왔어. 50bp 인하 가능성 또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25를 있는 보는 건가? 건지? 지금 헷갈리는 네. 게, 자, 이제, 최종적으로 50bp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3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 이제 9월달 회의도 중요한데, 연말까지 얼마나 인하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인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5번의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번 회의 남았는데, 그 중에 2번은 50bp 인하해야 될 정도로 지금 빨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25 인하하냐, 50 인하하냐, 혹은 연말까지 얼마나 인하하느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경기 침체를 여유 있게 잡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가 하면 50bp 이상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그런 시그널은 쟤네들 또 늦장 피우느라고 또 늦어가지고 또 허둥지둥하네. 또 저러다가 경기 침체 못 잡겠네.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도 인플레이션 못 잡아가지고 또 막 50bp씩 인상하고 막 난리였었잖아. 근데 그런 거 또 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25, 50, 50 이렇게 되는 거랑 뭐 음, 바로 50부터 인하를 하는 거는 좀 사람들 심리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 50은 조금 확률이 좀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렇죠. 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25를 하냐, 50을 하느냐 아직 결정 안 됐어. 그리고 25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더 높은 상황이야. 하지만 엔화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2월까지 5번이나 인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금리 인하 폭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9월에는 당장 50을 하든 25를 하든 올해까지만 봐도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연말까지 보면 엔화는 계속 흔들리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언제까지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이제 확정이 되면 엔화의 강세도 좀 멈출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월러 이사가 어제 이제 코멘트했던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월러 이사의 코멘트를 보면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지금 약화는 맞다. 소프트는 되는 건 맞다. 근데 악화되는 건 아니다. 근데 악화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여야 되고 내가 과거에도 2022년에도 25bp 이상의 큰 폭의 금리 인상 이거 찬성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수비 총재도 이거 금리 인하 빨리 안 하면 아주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0bp 인하를 명확하게 제시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 폭을 연말까지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지인분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생각은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급격한 반전이 나오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뭐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상황, 대선 전까지 좀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체력이라도 좀 키워놓자, 잘 버텨야 된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 침체냐? 그건 아니에요. 경기 침체면은 훨씬 더 힘들 테지만 경기 침체 우려 혹은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화가 흔들리고 월스트리트가 흔들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실업률 나오고 나서 뭐 시장도 많이 급락하고 이런 장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이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게 위로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리스크 오프가 나오는 과정에서 나의 자산이 뭐 줄어들지 않으면 그거는 평소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 일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과정은 언제나 힘들고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위기 때 어쨌든 여러분의 등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길게 보시면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